안녕하세요. 주식을 사랑하는 개미가 뭉쳤다 아는 것입니다. 이도영. 김성재입니다. 네, 요즘 뉴스에 네, 많이 나오는 기사가 있잖아요. 네, 석유 관련, 네. 원유 관련, 러시아하고 뭐 오펙, 네, 트럼프 얘기 나오고 네, 연일 뭐 뉴스거리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그런 기사들을 보면서 이해하기 쉽게 좀 얘기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요즘 뉴스를 보면은 그 러시아하고 오펙, 그렇죠. 트럼프 네. 관련하면서 원유, 뭐 오일 관련된 그렇죠.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뉴스들을 보시는데 네, 그 이해를 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네.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투자는 또 되게 열심히 해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것들에 좀 도움이 되실 만한 네, 내용으로 저희가 좀 오일에 관련돼서 네, 한번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네, 네. 이제 오일을 보면은 국제유가에는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WTI, 브렌트유, 네. 그다음에 이제 두바이유 네. 이렇게 있는데 네, WTI는 이제 미국 서부 이제 텍사스유를 네. 말하는 거고 브렌트유는 영국 북해에서나 생산되는 네. 석유를 말하는 거고 네, 두바이유가 이제 우리가 주로 수입하고 쓰이는 중동 지역에서 나오는 그런 석유, 네. 원유를 말하는 거죠. 네, 요즘 이제 또 핫한 게 이제 미국에서 네, 뭐 계속 이제 생산하고 있는 셰일 오일 네. 이런 것도 있긴 한데 그 셰일 오일은 생소하시는 분들 좀 있으세요? 이게 다른 줄 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석유인데. 네네. 잠깐 이제 부연 설명하자면은 네. 셰일 오일 같은 경우에는 퇴적암에 셰일층이라는 게 있는데 네, 거기에 형성되어 있는 가스 오일을 채취하는 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관련해 갖고 석유 시장의 네. 기관들이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오펙이라고 신문 보시면 많이 보셨을 텐데,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네. 석유 관련해서 제일 많이 네, 듣는 석유 수출국 기구이고 네. 1960년 바그다드에서 5대 석유 수출국이 국제 석유 자본에 대한 발언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결성된 기구고요. 사우디, 베네수엘라,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등 그리고 세계 원유의 81%를 많이 차지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안 들어가는 나라들 오펙 플러스라고도 하고 논 오펙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미국, 러시아, 브라질, 멕시코, 인도네시아 등 이런 국가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경제 기사 읽을 때 네, 그 뭐 원유가가 뭐 얼마다, 몇 배럴당 네. 얼마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네. 그걸 이해하려면은 이게 비싼지 싼지 그렇죠. 기준점을 잡아야 네, 되잖아요. 네. 이제 생산 단가도 우리가 좀 확인해 봐야 될 텐데 그렇죠. 생산 단가는 오일마다 이제 채굴 방식에 따라 다르죠. 예. 네. 그래서 또 지역마다 좀 틀린데 네. 보통 얼마나 드나요? 이게? 일단 사우디 같은 경우는 15에서 20달러. 네. 그리고 러시아의 전통 유전이 이게 되게 싸대요. 10에서 15달러. 진짜요? 네. 사우디보다? 사우디보다 러시아가 싸고요. 오, 그다음에 처음 알았는데? 이게 산악이랑 바다에도 유전이 있잖아요. 그쵸. 요런 거는 한 70에서 100달러. 이게 많이 네네네. 그래서 뭐 브라질이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데는 지금 채굴 못 하죠. 그렇죠. 빼는 족족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옛날에 뭐 말레이시아나 뭐 이렇게 해서 원유, 뭐 광구 뭐 이렇게 했다가 네, 좀 네. 물러난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손해 보면서까지 그거 할 필요는 없죠. 그냥 음. 중동에서 사다 쓰면 되니까. 그러네. 현재 유가 같은 것도 HTS나 이런 거 검색해서 보시면 되고 그거랑 신문기사 보시면서 이렇게 접목해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겠다 예측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석유 시장하고 네네. 채굴 가격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보고 이 얘기를 그렇죠. 했잖아요. 네. 중요한 건 유가가 이제 어떤 이유로 오르고 내리는지 네. 아니면은 더 좀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유가가 막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네. 근데 막 그게 굉장히 복잡한 것 같고 신문기사 보면 뭐 푸틴이 한마디 하면은 올랐다가 트럼프가 얘기하면 내렸다가 막 계속 난리도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막 이걸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이 그냥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만 생각하시면 돼요. 기름을 채굴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겠죠. 오, 예. 네, 그리고 그 기름을 쓸 곳이 많아져. 음. 그러면 또 가격이 오를 것이고. 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요 공급의 원칙만 딱 생각하시면은 그게 계산하기가 편해요. 오르겠다 내리겠다. 근데 피터 린치도 얘기했지만 오를지 내릴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런데 신문 기사를 보셨을 때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얘기한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예를 들면 뭐 셰일 기업들을 좀 살리려고 증산을 다른 데 못하게 해. 네, 그거는 이제 올리려는 거죠. 네. 그리고 러시아는 증산할래. 그럼 미국 죽이겠다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네. 어쨌든 뭐 그게 유가 채굴하는 그 가격 때문에 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셰일 오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네. 한 40달러 정도 이제 그렇죠. 소요가 되니까 네네. 러시아에서는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5달러 뭐 이 정도면 생산이 되니까. 그죠. 이제 예. 네. 러시아랑 사우디는
버티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미국이랑 이런 데는 죽어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50 정도가 되면은 뭐 다 윈윈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이제 뭐 이거를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죽이느냐 네, 뭐, 네, 네. 그 뭐 정치적인 거 네, 이런 뭐 또 경제적인 그 수싸움 네.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음, 서로 좀 권력 다툼이 좀 센 거가 아닌가 생각이 네, 드네요. 맞아요. 이게 너무 낮아도 문제고요. 네. 올라도 문제고. 이게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산유국들은 그 원유를 자기들 공동의 재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중동도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는 원유를 판거래 가지고 국민들한테 이제 배분을 해요. 금액을. 기본 소득으로. 아 예. 근데 이제 부자들이야 그냥 살겠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은 거의 기본 수당에 목매서 사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원유값이 자꾸 떨어져서 국가의 수입이 적어지면은 국민들도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증산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돈이 필요하니까 더 증산을 하는 거죠. 근데 쓸 곳은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국제 시장을 봤을 때도요. 그 오일머니라고 들어보셨죠? 오일머니 많이 듣죠. 네네. 산유국들이 돈을 많이 벌면은 세계 각 증권 시장에 돈을 막 투자를 해요. 아 그렇겠죠. 예, 근데 오일 가격이 자꾸 떨어지면은 돈 없는데 투자할 수 없잖아요. 빚내서 투자, 저희도 신용미수 물방 이거 못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산유국들도 돈이 없으면은 오히려 돈을 빼는 거예요. 그렇죠. 투자한 거를. 그러다 보면은 국제적으로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 낮아지는 것도 문제가 돼요. 네. 그러네요. 유가 하락하고 상관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잠깐 얘기를 했는데 네. 이렇게 유가 상승하면은 네. 또 우리나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우리나라는 100% 원유를 수입하니까. 수입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돼 있을 텐데 네.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죠? 네, 일단은 우리나라는 원유를 100% 수입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쓰는 것보다도 수출을 또 더 많이 해요. 정제를 해서. 음. 그래서 그 원유의 가격은 그냥 우리나라 산업의 제조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상승에 대한 그 우리나라 주가랑 흐름을 보면요. 원유가 상승한다는 거는 그 결국에 수입 물가가 상승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제조 물가가 상승을 하고 그 완제품 가격이 또 상승을 해요. 그렇겠네. 네네. 네. 그러면은 완제품 가격이 비싸지면 물가가 오르죠. 물가가 또 오르면은 돈을 잘 안 쓰게 돼요. 그러면 침체가 경제 되는 침체. 거죠. 네. 네. 그래서 이게 되게 복잡해요. 사실 그 $50, $60 그 산이 제일 얌전한 것 같고 네. 이게 낮아도 문제고 올라도 문제고 낮으면은 오일머니 돈 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르면은 물가 또 소비 침체되고 그래서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고 항상 이게 신문 기자들한테는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이게 가십거리가 되는 거예요. 네. 네. 아주 자극적인 제목으로. 네. 그러면은 이제 역사는 반복된다는 가정하에 하나 사례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그 2017년? 네. 17년에 이제 유가가 많이 하락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는 또 어디에 기인하는 거죠? 그때 아마 전 세계적으로 몇 년 동안 좀 침체적이었어요. 세계 경제가. 거기다가 이제 중국이 이제 성장을 둔화된다고 네네네. 얘기가 나와서 굉장히 많이 우려를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중국이 기름 많이 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중국이 경제 성장률이 침체됐고, 그다음 이제 좀 세계적으로 대체 에너지, 뭐 신재생 에너지, 풍력, 태양열 이런 것도 좀 붐이 있었어요. 그때가 그 테마가 네네네. 많이 일어났을 때였구나. 네. 거기다 이제 또 미국이 아까 얘기했던 셰일. 음. 안 그래도 침체됐는데 갑자기 없던 분야의 석유가 딱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네. 네. 그러니까 공급이 더 많아졌죠. 그러면 가격의 하락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뽑는 거라도 덜 뽑아서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너무 웃긴 게 미국에서 니네 감산해 그러는데 자기네들 감산 안 하면서 남 보고 막 하라면은 안 하죠 당연히. 그리고 산유국들은 또 국민들 또 기본 소득도 맞춰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다 서로 감산을 안 하고 거기다가 내리기는 싫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이해관계가 얽힌 거예요. 근데 나중에 결국은 해결이 되긴 됐어요. 그래서 오펙이랑 러시아랑 감산 합의를 해가지고 네. 바닥에서 반등이 됐었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무마가 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또 막 싸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좀 좋게 지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트럼프가 웃겨요. 진영 감산 안 하면서 남 보고만 하네요. 언론 기사 보니까 아까 오후인가 또 러시아 또 그냥 증산하겠다고 또 그래서 아 진짜? 또 떡락한 것 같은데. 그 기사는 못 봤네. 네네네. 그러고 보니까 네네. 수요하고 공급의 원칙으로 좀 이해를 하니까 그죠. 기사를 이제 그런 기준으로 보면은 조금 이해가 편하죠. 네,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좋은 현상인가 나쁜 현상인가 그건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제 너무 요즘에 이제 원유에 대해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원유가 이제 많이 내려갔으니까 앞으로 올라갈 거다라고 네. 예상하고 원유를
원유 ETF나 원유 ETN 뭐 이런 걸로 네. 투자하신 분이 많잖아요. 인버스, 리버스까지 네. 해가지고, 아, 조금 좀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네네. 어떻게 보세요? 주식은 저희가 이제 그래도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앞으로 돈 벌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최대한 그 뭐 산업 사이클도 보고 거시적으로도 봐가지고 확률을 저희가 최대한 수익을 낼 수 있게끔 이렇게 확률을 많이 좁힐 수 있잖아요. 네네. 많이 높일 수 있잖아요. 음. 근데 원유 같은 경우는 정말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갈갈보 게임. 그러니까 저라면 이런 상황이면 원유를 하겠어요. 내가 푸틴의 머릿속을 알 수 있고 러시아에서 뭐 원유를 또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그 왕세자든 그런 사람의 머릿속, 트럼프의 머릿속을 내가 읽을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원유를 하겠어요. 근데 이게 너무 기복이 심하고 하루에도 막 2번, 3번씩 이거 번복하는 기사가 나오고 그렇죠, 하니까 저는 그냥 갈갈보 이번에 이겼고 맞췄어. 근데 다음에 내가 또 이길 수 있을까? 이런 확신이 안 들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뭐 이게 신문기사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확실히 내려갈 것 같다. 그렇다면 내가 이제 할 수 있겠죠. 근데 막 예를 들어서 20달러, 역대 20달러 찍은 적이 없었어. 근데 이번에 찍었어. 그러면은 이거는 찍은 적이 없으니까 무조건 반등한다. 이런 논리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 논리에서는 저는 사실 원유는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신문을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건 알지만은 아직 투자는 못 하고 있어요. 또 이제 원유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기사가 나왔는데 네네. 뭐 ETN 괴리율이 굉장히 높아서 네네네. 거래 중지했다. 네. 뭐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네. 또 이게 원유가 이제 어떤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네. 다시 한번 그 가격 산정을 해서 그죠. 하기 때문에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내가 100달러에 샀다고 하더라도 뭐 100만 원치에 샀다고 100만 원에 샀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이 수익이 그렇게 크게 날 수는 없는 구조도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좀 더 앞면 까이죠. 네. 네.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정말 황금 시장이야라고 접근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근데 요번에 같은 경우 보면은 네. 싸다는 이유로 워낙 많이 그러니까. 가셨고 익사이팅 하잖아요. 근데 또 반대로 말하면 우리 주식 시간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뭐 누구나 다 아는 거는 뭐 하지 않는 게 네. 정설이라고 저희들도 네.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보면은 근데 트레이딩 또 귀신같이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네. 분들은 또 그런 하실 분들은 것 같아요.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오늘 방송을 준비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정말 그 원리조차도 모르면서 하시는 분들이 제가 많이 봤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제 좀 최소한의 이 정도는 알고 하자라는 의미에서 네, 준비했습니다. 네. 아무튼 원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네. 저희들이 뭐 원유가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좀 알고 좀 네. 이해하신 다음에 투자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네.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채권, 뭐 일반 주식, 네. 선물, 옵션 어떤 투자든 본인이 잘 공부하고 대응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해야죠. 예, 그러면은 충분히 수익 낼 수 있으니까 뭐 권유를 해드리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네. 위험할 수 있으니까. 모르고 하지는 말자. 네. 그래서 소중한 돈을 잘 지키자는 의미에서 네. 오늘 이 시간을 좀 마련했습니다. 네네네. 저희는 또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